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기후변화기획센터 기후강사 김미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지구의 시그널 기후위기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요? 제가 제시하는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평생 지구온도 40도로 고기만 먹고 살기와 평생 지구온도 28도로 채소만 먹고 살기입니다. 골랐나요? 고기를 포기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문제만 보더라도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이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차 타고 용기 평생 쓰고 다니기와 걸어 다니면서 일회용품 평생 쓰기입니다. 최근에 용기 내 챌린지가 자주 보이고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가면 다소 불편하지만 포장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귀찮아서 일회용품을 계속 쓴다면 우리는 미래에 걸어서 다녀야만 할 수도 있겠죠. 기후위기를 만드는 자와 기후행동가,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환경위기 시기에서 12시는 인류 생존이 불가능한 마지막 시간을 나타냅니다. 2020년 환경위기 시간은 세계 평균 9시 47분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시일까요? 2020년 한국은 9시 56분으로 평균보다 높아서 매우 불안한 수준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린 걸까요? 용수철은 늘어났다 줄어드는 탄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눌리면 고장나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고장나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지구도 자연적인 복원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임계점도 존재한다고 해요. 요즘 지구의 자연재해 현상들을 보면 우리에게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세계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폭염, 폭우, 산불, 홍수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우체통이 녹아버리고 벽에 칠해진 페인트도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 있던 만년설도 12일 만에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날 만큼 녹아버렸습니다. 캐나다는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였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폭염은 생소한 일이었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사망자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여기 만화의 심슨 가족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해 여름이 여러분이 남은 여름 중 가장 시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2018년 여름이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어 있는데 최초로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기록했어요. 이때 강원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열에 의한 팽창으로 망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서울이 데프리카, 서프리카로 불릴 만큼 더위가 심했고 폭염 때문에 각종 피해도 발생했어요. 2020년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기도 했지만 역대 가장 길었던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태풍도 4개나 지나갔어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월, 4월, 10월에 기온 변동 폭이 커서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4월 말에 눈이 왔다는 뉴스가 나왔고 여름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도 있었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상재해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 재배지가 변하고 있어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과일이었던 감귤은 남해안에서도 재배되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에서 감귤 따기 행사가 열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과일이었던 사과도 이제는 강원도에서 더 많이 재배되고 있대요. 앞으로 기후가 계속 변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던 농작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식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물에 잠겨서 사라져가는 투발루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투발루의 주민들은 다른 나라의 기후난민으로 이민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인구도 작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는 나라도 아닌 아름다운 섬나라 투발루가 지구온난화의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또 다른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난민들의 배가 난파되어 사망한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 난 아이의 사진이에요. 터키 해변으로 밀려와 있는 것을 찍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나비 효과처럼 커다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기후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이었습니다. 2010년 러시아의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러시아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시리아의 밀가루 값이 폭등하게 되었지요. 시리아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피해서 가까이 있는 유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어서 유럽 연합 안에서도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하나로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찬성 의견이 많아지면서 반대를 하고 있던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버리는 브렉시트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기상재해가 다른 여러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의 위기들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 소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레타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5살이었던 2018년 8월부터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같은 학교 학생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노벨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레타는 미래 세대를 대표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인식을 깨우쳐준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기후재난들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구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물을 아끼며 일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행동을 실천해가는 것도 좋고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행동가가 되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